안녕하세요. 우리 관계가 흔들릴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방어 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 친밀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이 친밀감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친밀감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가깝다고 느끼는 거죠. 가깝다고 느끼고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따뜻함을 느끼고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어. 뭐 이런 느낌도 느끼는 거. 이게 친밀감이죠. 어떻게 하면 친밀감이 생길까요, 여러분? 제가 만일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여러분에게 제가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친밀하게 느낄 수 있나요? 또는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을 제가 친밀하게 느낄 수 있나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친밀감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이라는 게 기쁨, 개인적인 기쁨도 공유하고 슬픔도 공유하고 또 두려움이 있어 나에게 또는 개인적인 사건들을 또 이야기해요. 내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애가 이렇게 하네.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고민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저 사람이 나를 믿고 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 나와 이렇게 이 사람의 관계는 되게 친밀하구나, 개인적이구나, 가깝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만나는데 늘 예의 바르고 늘 바른 소리는 하지만 자기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늘 이렇게 네 그렇지요, 아니지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보편적인 말만 한다면 그 사람과는 친밀감이 생기질 않아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실은 이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의 말을 할 수 없다면 관계라는 거는 생기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감정을 나누는가요? 어느 정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너무 갑자기 너무 많이 공유를 하거나 막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별로 친하지도 않아. 근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어젯밤에 우리 집 식구들하고 싸웠던 이야기 막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팍 해버리면 갑자기 확 다가오는 그런 느낌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의외로 너무나 자기의 그 긴밀한 것들을 막 쏟아놓고 다 이야기하고 막 엄마 이야기, 아빠 이야기, 막 옛날에 두들겨 맞았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처음 만나서 다 공개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렇게 이제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가 없는가, 얼마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실제로 잘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정말 이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내가 견딜 수 없어 하거나, 왜냐하면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서로 가까워질 때 문제가 생기기 쉽거든요. 긴밀한 속으로 들어갈 때 두려움이 있어요. 이 관계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친밀감을 가까이 다가가는 것 자체를 방어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철수라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철수. 이 철수라는 방어 기제는 위드드로울 된다고 뒤에 이렇게 물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늘 먼 거리를 두고, 사람은 한없이 좋은데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아요. 이건 부부 간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엄마와 자식 사이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아내를 특별히 싫어한다, 나 얘들을 싫어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어렸을 때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거나 아니면 가까이 다가가는 연습이 너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거리를 두고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하는 이 친밀감을 나누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방어죠. 왜냐하면 친밀해지면 두려우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수라는 방어 기제를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방어 기제가 있냐면은 이 격리라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격리. 이제 이 격리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그때 말이야, 응? 우리 애가 다쳤거든. 다쳤는데 다리가 부러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놀라고 막 진짜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어. 이게 뭐냐면 그 사건하고 감정이 같이 공유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말이죠. 제가 그때 교통사고가 났지.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서 뭐 병원에 가서 고쳤지.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거는 사건의 내용은 있는데 감정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은요, 되게 고통스러운 것들을 견디기 위해서 이 감정을 분리해버리는 그런 방어 기제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도 사람들과의 친밀감을 방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또 주지화. 주지화. 어머,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면, 어머, 그러게,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 두 사람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다리가 다친 거니까 어쩌겠어. 다리를 붙여야지. 그래서 뭐 병원에 가서 적절한 정형외과를 찾아야 되겠지?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친밀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서성이 쫙 빠져버리는 어떤 해결책이나 정서성이 쫙 빠져버린 어떤 그 질문이나 태도는요, 사람에게 친밀감을 일으키거나 두 사람이 가까워졌다고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지는 느낌을 주고요. 전혀 가까워지지를 못해요. 남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여자들이 되게 힘들어서 말하면 그거 딱 판단하고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뭘 잘못했냐. 근데 그 속에는 이 감정의 정서의 어떤 것들을 서로 교감하는 것들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또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은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나 과도하게 자기의 정서를 막 사람들에게 얹어주는 과도한 정서성들도 있겠죠. 그것도 인간을 되게 피곤하게 하고 친밀해지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조절된 적절한 감정의 표현, 적절한 내 생각, 내 개인적인 어떤 개성의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조절하고 표현하고 이것들이 이제 되게 연습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조금 가짓수를 줄여야 되고요. 나의 이 속에 있는 비밀들을 조금 이렇게 내어놓는 게 어려운 분들은 용기를 내서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조금 걸어 들어가는 연습들을 좀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방어기제라는 것들은 이미 내 안에 설정이 돼 있고 되게 패턴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알고 인식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거리를 두면서도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늘 불평하고 외로워하고 하는 말 자체를 알아듣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철수의 기제를 쓰시는 분들을 그 성격을 뭐라고 하냐면은 분열형 성격이라든지 분열성 성격이나 회피성 성격들이라고 해요. 이런 분들 옆에 있으면 되게 외로워지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관계에 있어서 쓰고 있는 이런 방어기제 어떤가요? 나는 이런 것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아니면 조절을 하고 있는지. 때때로 철수하는 게요, 큰 싸움을 막는 중요한 방어기제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써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뭐 적절하게 쓰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너무 많이 패턴화돼서 쓰고 있다면 그것은 조절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